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라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라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을지 우리 귀족님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라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와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좀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긴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아라리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네. 키워드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주변에 있구나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목표로 이렇게 참가하게 됐고, 네네. 이게 사실 주변에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도 이런 사람은 처음 봐서,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와, 근데 팔지 말 거를 팔았다. 네, 맞아요. 그죠? 이게 네. 일단은 키워드라면 키워드인데, 도대체 네. 어떤 거를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았는지 같이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아라리죠. 우선은 이거는 한 3, 4년 전쯤부터 이제 시작이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제가 어떤 모임을 가입을 하게 됐었어요. 친목 모임. 네, 친목 모임이었고, 이 모임에서 이제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이때 그 친구가 부방장?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관리자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 친구랑 같은 방에서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하면서 어쩌다가 한번 얼굴을 같이 보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외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자인데 키가 굉장히 커요. 한 175 정도 되고,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만나고 하고 할 때부터 제가 이제 약간 낯가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적응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얘가 엄청 잘 챙겨주더라고요. 이제 뭐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친구도 있으니까 조금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아이가 둘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큰아이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세인가 5세 정도 됐었고, 그 작은 아이가 한 7개월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렸네. 많이 어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말을 해주기를 둘째가 좀 많이 아프다. 둘째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조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라서 조금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아기를 워낙 좋아해서 네. 아이가 뭐 아프든 뭐든 그냥 아기니까 다 마냥 귀엽고 그냥 예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었고요. 걔네 집에도 놀러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조금 사정이 생겨서 그 친구랑 한 3달 정도 같이 지내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남편이 없는 건 아니고 같이 있기는 한데 거의 하루 종일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거의 혼자 집에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같이 지내면서 이제 애들도 봐주고, 작은 아이가 뭐 돌 때가 될 때는 저랑 다른 친구랑 같이 돌잔치도 집에서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저희가 막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가지고 막 해주고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성격도 좀 뭐 유들유들하고 잘 해주고 하니까 네. 뭐 별 생각 없었고 그냥 되게 사람 좋아하는 친구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그 메이크업이랑 미용을 전공을 하는 친구라고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가게가 있다. 본인이 가게를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그 가게는 본인이 원장인데 자기는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 있으니까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는 친구구나 하고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돈 씀씀이가 좀 많이 컸어요. 같이 있을 때도 엄청 컸어요. 그래서 막 매번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리고 막 애기들 것도 진짜 매일매일 택배가 쌓일 정도로 집에 뭐가 많이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근데 뭐 자기가 뭐 능력 되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럴 수 있지 뭐 지 돈 지가 쓰는데 내가 뭐 할 말 없지 이렇게 하고 그냥 있었는데,
같이 지내면서 조금 또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아기가 자주 아프기도 하고 아기들은 원래 막 자주 아프잖아요. 뭐 그럼요. 감기도 그렇기도 하고 엄청 자주 아프고 그런데 아기들을 한 번씩 무기로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예. 뭐 부부싸움을 하면 그냥 자기들 일로 끝내야 되는데 뭐 아기가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 아기들을 상대로 무기로 하면서 네가 뭐 사과를 안 하면 얘네를 병원 데려가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예. 아기 가지고 무기로 자꾸 삼지 말고 그리고 둘째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뭐 수술도 했어야 하고 어쨌든 병원비든 뭐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니까 아기 상대로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너네들끼리 싸우면 그냥 싸운 대로 끝내고 병원을 데리고 가야지. 너네들이 싸운다고 지금 정신없어서 애들 병원 안 데리고 가는 게 무슨 일이냐.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몇 번 따끔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집에서 나오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저도 이제 현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나고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연락이 또 무뎌지기도 하고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했어요. 네. 별로 크게 많이 볼 일이 없으니까 아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친구가 갑자기 진짜 소소하게 아라련이 뭐 나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돈을 그렇게 빌려주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뭐 신세 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진짜 잘 챙겨줬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그렇게 빌려줬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돈을 빌릴 때 항상 아이들을 계속 무기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언니 둘째가 지금 귀가 찢어졌는데 병원비 7만 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어. 근데 이 병원비가 없어서 이 병원을 못 가면 애기 귀가 괴사가 된대. 뭐 이런 식인 거죠. 와, 당장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이.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나중에 사건을 다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점차적으로 알게 됐던 내용이었고 저도 뭐 당장에 돈이 있으면 빌려주겠지만 없을 때는 아 미안한데 나도 돈이 지금 없어서 못 빌려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거절을 하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약간 조금 깨림칙한 부분이 항상 밑밥을 깔아요. 엄청 잘 까는데 이 밑밥을 어떻게 까냐면 정말 뜬금없이 연락이 와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뭐 2달 연락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되면은 연락이 막 와요. 언니 잘 지내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근데 결국엔 돈을 빌려달라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나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너무 많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미안한데 네가 돈 얘기할 것 같으면은 돈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 돈이 없고 그리고 이거를 애기들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가족이 있는데 내가 그걸 계속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몇 번 거절을 했어요. 잘하셨네. 예. 이제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항상 늘 밑밥을 깔면서 뭐 언니 잘 지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애기들 사진 띡띡 보내요. 저는 또 그래도 같이 지내고 했었으니까 애기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죠. 아 뭐 땡땡이 잘 지내고 있네. 아 뭐 예쁘다 귀엽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나면 이제 갑자기 우리 애가 뭐가 해서 뭐가 아프고 아니면 뭐 다쳤고 뭐 그러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도 지치고 아 됐다 이렇게 하고 거리를 조금 두고 있었어요. 저랑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1년 정도 더 지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받았던 것도 있고 같이 지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차마 차단은 못하고 그냥 뭐 거절만 하고 잘 얼굴도 안 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작년 10월쯤에 갑자기 부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부고 문자? 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 친구랑 같이 지내는 동안에도 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했던 말이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신다. 얼마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고 지금 병원에 계셔서 사실 뭐 오늘 내일 하는데 뭐 항암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서 아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가 안 돼서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 슬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제 지인들이 부모님 상을 좀 많이 당했어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도 그랬고 저랑 제일 친했던 언니 아버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해서 이게 약간 겹쳐지는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그 동생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현업을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친했기 때문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전화로만 진짜 어떡하냐 하면서 너무 힘들겠다 하면서 엄청 위로해주고 그 친구가 울 때 막 같이 울었어요. 부의금도 보내주고 다른 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으니까 부의금을 막 보내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도 직계 가족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가서 부의를 표현을 하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그냥 이제 마음으로 빌어주고 명복을 빌면서 이제 보내주고 그렇게 지났어요. 이게 사실 부고든 아니면은 좋은 일이 있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갔던 사람이나 돈을 냈던 사람들은 다시 연락이 닿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그 뒤에도 그런 식으로 친구가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미 한번 그랬던 걸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쉽게 마음이 막 열리진 않더라고요. 그래 힘든 건 알겠다. 근데 뭐 돈을 빌려달라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빌려달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적당히 거리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4월? 한 3월? 뭐 이쯤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네. 부산에 있는데 아라리 언니 내가 아마 부산을 뜨게 될 것 같다.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다. 우리 둘째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수술만 끝나면은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갈 것 같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는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수술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듣고 알겠다. 잘 가라. 이렇게 하고 그래 뭐 잘 지내고 뭐 가서도 뭐 좋은 일만 있어라.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뭔가 계속 이렇게 엮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마지막으로도 걔가 또 돈 얘기를 꺼낼 것 같아서 좀 큰 돈을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아예 애당초 나는 그런 돈이 아예 없으니까 나한테 돈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얘기할 거면 나는 연락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걔가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이랑 이혼을 했다 뭐 알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뭐 관심이 없다. 사실 미안한데 나도 현생 사느라 바빠서 관심이 없고 모르겠고 그냥 그거는 너네 문제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제가 차단을 했어요. 카카오톡을. 그리고 제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하고도 그 친구하고도 또 아는 친구예요. 아이 엄마와 남자친구도 다 아는 사이고 지인들도 다 둘러둘러 다 알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연락을 끊어낸 한 달 정도 지났을 땐가? 갑자기 이제 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출장을 가 있었기 때문에 저랑은 떨어져 있었고 아라리야 내가 지금 연락을 하나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또 무슨 말을 해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두 번째 부고였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했어요. 뭐야 이건 또? 둘째 아이가 마지막에 제가 차단하기 전에 말했던 게 내가 아이가 수술하고 나면은 여기 부산을 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수술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뭐라고 장담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작은 아이였고 이제 좀 커도 뭐 3, 4살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니까 수술하다가 잘못됐나 보나 정도만 생각하고 근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기 막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다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날은 진짜 딱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오바이트 할 것처럼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알고 있던 아이인데 아이 부고는 또 처음 들어보기도 했고 이래서 너무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도 막 안 넘어갈 정도로 막 진짜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살면서 아이의 부고를 들어본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올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 부고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돈으로 어떻게 뭘 환산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달래질지도 모르니까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부의금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약간 이러면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돌비님 공포 라디오도 엄청 좋아하고 제가 시사 프로를 되게 좋아해요. 네. 약간 그런 와중에 제가 보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아이 엄마가 자녀 셋을 삭제했다. 약간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돈 때문에 아이를 삭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애기 가지고 또 장난치고 했던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이제 또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미 차단이 돼 있는 상태였고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그러면 애기 납골당에 이렇게 메시지라도 남겨주면 프린트라도 해서 그거 같이 뽑아서 납골당에 넣는다고 하니까 메시지라도 남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애기니까 내가 그래도 이건 남겨줘야지 싶어서 아라리모가 이렇게 하면서 뭐 엄청 예쁘고 소중한 아가야 뭐 사랑했다 고마웠고 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글을 남겼어요. 글을 남기고 나서 그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날따라 계속 찝찝하고 약간 속이 안 좋았던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글은 남겨놨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또 전달을 해줬어요. 내가 이런 내용의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설마 이 친구가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 설마 애기 가지고 그러진 않았겠지. 이번에도 또 무기 삼진 않았겠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됐다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알겠다. 그러면 잘 자고 안녕 하고 통화를 종료를 하고 뭐 멍 때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남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왜 이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웃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이랬어요. 이게 여기서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 안치를 하는 그 납골당 비용이 모자라서 16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대요. 이게 금액이 되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찌질한데 네. 16만 원을 보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앞전에 그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상하다, 촉이 좀 안 좋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들었다 보니까 선뜻 돈을 줄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부조금만 내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이게 촉이 확 오는 거예요. 기분도 쎄하면서 뭔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렇게까지 행동력이 막 빠르진 않은데 그때는 제가 바로 그냥 장례식장에 전화를 했어요. 그 문자 받았던 장례식장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A라고 하고 그 아이 엄마 이름을 똘순이라고 하면 전화를 해서 그 날짜를 이제 다 말을 해줬어요. 부고장에 적혀있는 날짜를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런 날에 A라는 아기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기요 이러니까 사실 아기들이 이제 수술을 하다가 뭐 잘못되는 경우가 많진 않으니까 아기요? 아기는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이름이 조금 흔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설마 해서 그러면 상주 이름에 똘순이 한 번만 찾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뭐야? 그 부고장에 적혀있던 고인이 된 날짜 그러니까 이제 별이 된 날짜랑 그 발인한다고 하는 그 날짜까지 전부 다 한 번 더 찾아봐 주세요 했는데 없대요. 똘순이도 없고 A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애기니까 뭐 가족장이라서 진짜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쁜 생각은 안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군데만 더 찾아봐야지 하고 이제 제가 어디다 연락을 했냐면 부고장 만드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급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할 땐 부고장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그냥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부고장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계속 찝찝해서 일단 거기에서 자기 남편이랑 이혼했다고 하면서 남편은 없었고 상주에 똘순이가 있고 오빠 이름으로 해서 그 A의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기가 고인이 됐다고 하면 아빠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였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고 이제 그 부고장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실 뭐 사망했다는 내용의 증명이 1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아라리 몇 년생 몇 월 며칠 이렇게 하고 발인 날짜 별세한 날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입력만 하면 부고장 하나가 완성이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니겠지 하면서 제가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그 부고 사이트에 전화를 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장래가 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24시 콜센터 운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고인의 성함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본인도 확인이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들 수 있다 없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거 사망 신고나 뭐 사망 기록이 없어도 그냥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했더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당했나 싶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을 계속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조금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은 너무 늦었어서 다음날 아침에 장지에다 전화를 했어요. 혹시 그 납골당에 모셔져 있는 유골함 중에 그 애기 A 혹시 있는지 한 번만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걸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다 하고 저는 일단 남자친구한테 다 얘기를 해줬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돈이 필요했고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랬을 수 있다까지 생각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나나 뭐 오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랑 더 친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까지는 안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네.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도 제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혹시 이 똘순이가 연락이 왔었냐? 라는 걸 자체를 아예 안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아는 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도 똑같이 당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연락해서? 네,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이었던 거는 예. 제가 부산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냈던 적이 있어서 서울에 있던 친구들이 좀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랑 좀 친한 친구 한 10년 넘게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부산에 연고가 저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시간이 나면 저를 보러 와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었고 약간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왔을 때 저랑 이제 좀 잘 재밌게 놀다가 갔는데 그때 당시에 똘순이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 친구도 서울에서 미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었고 저도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똘순이 집에 같이 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같이 보고 그렇게 놀다가 하루를 같이 잘 보내고 친구는 서울로 올라갔고 얼마 전에 그 친구도 아기를 낳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라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근데 좀 긴가민가 하긴 한데 좀 촉이 좀 그래서 먼저 연락했어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카톡을 캡처한 부분을 저한테 띡 보내주는데 똘순이인 거예요. 똘순이가 제 친구한테 언니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뭐 그때 아라리 언니랑 같이 봤던 누구누구 똘순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고장 그 링크를 띡 보내고 너무 오랜만인데 이런 연락이라 죄송해요. 둘째를 먼저 보내게 되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와, 그 같은 시간도 아니고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그때 한 2년 전쯤 놀러와서 그때 한번 하루 잠깐 본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도 친구도 이세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저랑 같이 지내고 있는 동생이라고 하니까 연락처를 교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까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그렇게 연락이 오면서 똘순이가 이렇게 연락이 왔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근데 이미 확인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친구한테 말했거든요. 돈 보낼 필요 없고 부의 안 해도 된다. 그거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친구도 손이 떨리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인데 아기가 하늘에 별이 됐다는데 어떤 엄마가 기쁘게 들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기 전에 계좌번호를 적었다 지웠다 적었다 지웠다를 진짜 100번을 넘게 반복을 하다가 제가 요즘 연락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봤대요. 와. 근데 이제 그 남편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라리 몰래 그냥 보내라.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 애기가 별이 됐다는 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진짜 보냈으면 내가 너무 미안할 뻔했다. 일단 네. 그렇게 연락하게 한 것도 미안하지만 니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전부 다 거짓말인 걸 알게 됐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동생들이랑도 얘기를 했을 때 누나 부고 문자가 왔더라.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납골당 안치 비용 17만 원이 모자라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10,000원 올랐다. 물가 때문에. 예. 네, 그쵸. 그래서 같은 날인데 제 남자친구한테는 16만 원이라고 하고 그 친구한테는 17만 원이라고 하고 막 다른 친구한테는 또 다르게 어떻게 보냈다고 했는데 어쨌든 똑같이 그렇게 수법으로 여러 명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이 받아서 연락을 끊을 당시에 제가 그 남편이랑도 전부 다 연락을 다 차단을 하고 다 없앴었기 때문에 번호가 없어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니까 DM으로 연락을 했어요. 남편한테 혹시 똘순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 이러면서 지금 A 부고장도 지금 날라왔다. 혹시 너 이 사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니? 이렇게 하고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지? 이거 뭐지?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혼자 이제 툭을 끓이고 있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났나? 그 남편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예. 처음에 걔가 뭐라고 했냐면 아라리 누나 A 부고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 짚었나? 이거 내가 진짜 뭐 잘못한 건가? 이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진짜 죽을 죄 졌다. 진짜 사과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인가? 갑자기 저한테 DM이 또 하나가 와요. 근데 그때 그 DM은 정말 더 대박이었던 거는 예. A가 별이 된 아기였다면은 그 A의 오빠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돌비라고 할 건데 갑자기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정말 모르는 타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혹시 죄송하지만 돌비라는 사람이랑 연락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면에 죄송하지만 제가 돌비라고 이름을 알고 있는 거는 꼬맹이밖에 없다.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또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돌비랑 아는 사이인 것 같아서 친해 보여서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돌비는 A의 오빠고 그 똘순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똘순이가 자기 본명은 똘순이가 맞는데 돌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부르는 이름은 돌비였던 거예요. 사실 좀 복잡하죠. 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돌비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곧 개명할 이름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다 못해 딸도 그렇다 치지만 자기 이름을 아들로 바꾼다고 이렇게 하면서 좀 화가 막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혹시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0일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일 정도인 것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얘네가 이혼했다고 한 기간이 오래되긴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똘순이랑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게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언제든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러면 혹시 똘순이가 자녀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사실 똘순이는 그 카톡 프사가 전부 다 애기들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카톡 프로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애기 사진이 아예 없고 멀티프사로 이렇게 해서 본인들 커플 사진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남자친구도 충격을 적잖이 받으셨겠지만 당연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다 안 맞구나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싶어서 본격적으로 추궁을 했어요. 이 사람을 뭐 저도 본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예. 일단은 이 사실도 알려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무 굉장히 화가 나고 열이 받으니까 이거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막 추궁하면서 다다다다 막 쏘아붙였어요. 제가 그 똘순이라는 애랑 그러면 언제 만났냐 이렇게 했더니 작년에 만났고 그럼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친구의 여자친구였대요. 근데 자기 생일날 보게 됐고 그 생일날 보면서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300일이 됐고 제가 300일까지 된 건 알겠고 그러면은 뭐 두 분 혹시 금전거래는 없으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그래서 얼마 정도 혹시 빌려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다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빌려준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조금씩 뜯었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혹시 최근에 돈 빌려준 게 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대박이었던 게 A가 죽었다고 이제 부고가 날라온 그날이었던 거예요. 네. 그날 돈을 빌렸는데 그때 여기서 더 한 번 충격이었던 거는 돈을 그렇게 빌리는데 뭐라고 하고 빌렸냐면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외출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입원비 정산을 해야 한다. 이 정산 금액 7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 부고를 받았던 건 아버지 부고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서 저는 약간 조금 이성을 잃고 제가 크크크크 한 다음에 엄청 막 웃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살아오셨네요.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제가 부고장을 보냈어요. 그 사람한테.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진짜 이 똘순이가 정말 바보인 게 부고장을 보통 보내면 날짜를 적잖아요. 근데 예. 그 날짜가 문자로 보내는 거랑 그 부고장 링크 안에 들어가 있는 날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이제 애기 부고까지 듣고 나서 그걸 보면서 알게 된 건데 다행히 문자는 남아있어서 제가 보니까 날짜가 10월 5일이에요. 문자에는. 근데 부고장 링크에는 10월 8일 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단 사기가 맞구나 였고 그리고 사실 별세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상주가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있더라도 뭐 외동이라고 하더라도 손녀 이름을 적진 않잖아요. 뭐 상주, A, 배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애당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작년 그 시즌 즈음에 제 지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고장을 많이 받았거든요. 부고장을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맞구나 하고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도 그걸 다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이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10월 5일은 제 생일이라서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버님 부고라고 했는데 그때 같이 쓰셨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말이 그때 제 생일이어서 친구들이랑 만났고 뭐 자기한테 선물로 한 30만 원 상당의 뭐 향수나 이런 거랑 술값을 그 똘순이가 다 계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너무 없어서 이게 진짜 미쳤구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폭주를 했거든요. 이제 DM으로 제가 막 있는 말 없는 말 전부 다 하면서 지금 뭐 남편이랑 헤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연락 왔다. A라고 애기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뭐 알고 계신 상황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가 자기가 돈을 받기로 한 날이었는데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분도 당연히 너무 불쌍한 건 맞는데 예.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남자친구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가 죽었다고 부고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는 그 시간대 자기가 푸드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어느 병원 8층에 자기가 입원을 해 있다. 퇴원하고 나면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어쩌려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좀 답답했는지 그 남자친구가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이 환자 중에 똘순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환자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미처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도 입구에서 막혔대요.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이 사람도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를 더 말을 해주는데 제가 약간 성이 조금 특이해요. 흔한 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저한테 아라리님 혹시 성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은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인스타에도 제 본명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을 같이 말을 해줬더니 갑자기 근데 그 아라리님한테도 혹시 뭐 메이크업 한다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똘순이가 얘기하기로 자기 메이크업 샵을 지금 실장이 봐주고 있다라고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장 이름이 제 이름이랑 똑같고 제가 본인 그 똘순이 돈 3억을 들고 튀어서 제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뭐 동그라미 8개 세보기만 해봤지 사실 이걸 뭐 본 적도 없는 돈이고 모르는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너무 그리고 헛웃음이 나서 아 그렇게 들으셨냐면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랑 그 남자친구님은 어떻게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막 이렇게 그냥 크크크크크 했거든요. 너무 열받아서 그분이 아 그러게요 점점점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단 그래서 자기가 뭐 알게 되는 상황실이 있거나 하게 되면 뭐 부산도 찾아와 볼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아버님 부고 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 생일이라서 같이 보냈고 아이 부고는 그 남편도 연락이 왔을 때 사실이에요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말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까지 전부 다 해주면서 얘기했는데 아 근데 아라리 누나 지금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혼란스러울 게 뭐가 있냐 이게 사실인데 그리고 지금 애들이 다 그쪽으로도 다 돈을 보냈다는데 그게 아닐까 이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똘순이가 진짜 지능적인 게 네. 그 남자친구라고 말을 했던 사람을 놀비의 친아빠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시죠. 이게 와, 이 친구가 네. 똘순이라는 친구가 지금 남편이랑 아이를 낳은 게 A고요. 그 이전에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분이랑은 잘못돼서 지금 이제 돌비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만나서 A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의 아이는 아닌 거죠. 그 돌비는. 예. 약간 되게 복잡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자친구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가 돌비의 아빠다, 친아빠다. 근데 이 사람이 양육비를 달라고 해서 연락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남편은 둘이 바람 피는 걸 알고 있었대요. 네. 한 달 전쯤인가 멀티프사를 봤대요. 그래서 이걸 확실시 되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얘는 알고 나니까 자꾸 똘순이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일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또 알게 됐던 게 뭐였냐면은 친구가 그 지금 살고 있는 집 밑에 1층에 편의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인 이모님이랑 이제 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알바도 했어요. 근데 제가 남자친구랑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누구누구 이름을 자꾸 띡띡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아세요? 이분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중에 한 명 알았던 게 편의점 사장님 이름이에요. 편의점 사장님이랑 저랑도 이제 많이 보고 했었기 때문에 그 이모가 한번 급할 때 계좌이체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써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 이름인 걸 알고 이게 너무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제가 이제 편의점 이모하고 번호 교환을 한 건 아니었는데 편의점에다 그냥 냅다 전화를 했거든요. 예. 이제 알바생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아 죄송한데 혹시 사장님 계시냐고 사장님 성함이 땡땡땡 맞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똘순이 이야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할 수 있게 제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저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모가 해주는 말이 진짜 대박이었던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똘순이랑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고 이 친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 친구가 미혼모 행세를 하면서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에서 이제 나오는 미혼모 보조금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세도 자기가 돈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 돈으로 했다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의 회사에서 돌비랑 A랑 애기들 잘못될까봐 돈을 묶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세 자금을 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애기 수술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도 다 초록어린이 재단에서 후원을 받는 거였어요. 와. 이제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똘순이가 어딘가에서 돈을 빌리거나 어딘가에서 뭐 큰 돈이 오고 가거나 하면은 여기 편의점에 있는 사장님이 내 친척이니까 뭐 여기로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모도 화가 단단히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도 부조금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 이모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했을 때 그 똘순이가 부조금을 했어가지고 줬는데 그 편의점에서도 잠깐 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의점에 있었던 단골 손님들 돈까지 똘순이가 부조금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모 말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거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까지 이모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막 화를 내고 혹시나 뭐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하고 통화를 종료를 했어요. 그리고 고소를 하고 싶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뭐 제가 뜯긴 돈이나 이런 거는 좀 사실 소액이라서 뭘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그래도 100단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고소를 하면 벌금을 내더라도 좀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증거나 있으시면 저한테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라리님 뭐 증거 있으면 좀 주실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뭐 대화했던 캡처 내용이나 돈 보냈던 거, 뭐 다른 동생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돈 뜯었던 거 전부 다 일단 보내는 줬어요. 근데 아직까지 증거는 부족해서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부산이 아니라 타지가 고향이다 보니까 사실 부산 집에다가 이걸 보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가 이게 가야 되는데 부고장 얘기를 하다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이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 소장을 좀 날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증거가 좀 모자라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저도 뭐 도와드리고 싶은 건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저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당장은 없다. 핸드폰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은행도 들어가지지도 않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뭐 좀 기다려 보시던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연락을 한번 취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부고장 그 이름 막 이렇게 보시더니 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똘순이가 항상 늘 말했던 게 아원이는 군인이었고 자기가 큰오빠가 있고 자기 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친오빠라고 말하고 다녔던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친오빠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남자친구한테는. 야, 이거는 진짜로. 네. 아버님도 친아버님이 아니고 친오빠가 아니어서 이거를 뭐 그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돈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이체 내역이랑 다 확인을 해보니까 300일 정도 만나는 동안 거의 500만 원을 넘게 보냈던 게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진짜 자기 삶을 전부 다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본인도 본인이 한 거짓말을 알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궁하고 급하다고 해도 부모를 팔고 자식을 팔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친구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지금 현행범으로 잡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신분을 바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기종님들도 약간 이렇게 이상한 거짓말을 자꾸 하는 친구가 있다면 네, 한 번쯤은 뭐 의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진짜 이거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릴 건데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뭐예요? 왜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고 저기선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끝까지 정말 집중해서 따라가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얘기했던 거 저 사람한테 얘기했던 게 다 달라서 그래요. 맞죠, 아라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놀랍고 제가 제보가 많이 오지만 이런 어떤 강력 범죄 혹은 정말 무서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 말고 이런 사람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오긴 오는데 요 정도는 돼야 제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토할 것 같았어요. 그쵸. 이게 사실 내용이 굉장히 길고 이게 사실 뭐 몇 년 동안 거쳐서 오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고 이게 본인 말고는 진짜 가족이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약간 열받아서 사실 홧김에 제보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여기서 좀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래요. 거짓말 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쵸? 아라리님? 그쵸. 지금 여기에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 중에서도. 그치만 요거를 정말 악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맞아요. 이 악한 쪽으로는 거의 천재 수준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착하신 분들, 마음이 여리신 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안 도와주면 내 자식이 죽는다.
잘못되면 네 탓이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줄 맞아요.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람이. 애기를 안 보고 네. 저희가 그냥 그랬으면은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을 텐데 애기를 봤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지인들이어서 그죠. 그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또 아예 약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사실 당장 돈이 없더라도 애기는 살려야지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니까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금액을 자꾸 16만 원, 뭐 17만 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소액으로 긴 시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맞아요. 20만 원, 이렇게 딱 끊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런 돈이 구체적으로 진짜 이 돈이 딱 비어 있구나. 그래서 이 진행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런 금액을 얘기했을 거야.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16만 9,500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을 제가 알지는 않지만 네. 일단 너무 길었던 내용이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비님이 정리를 안 해주시면 사실 많이 헷갈리시고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인생이 거짓말인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소시오패스 성향과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이 함께 있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아라리님처럼 마음이 여린 분들을 타겟으로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를 들어서 안 도와줬을 때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죄책감을 심어서 도와주게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진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후원을 왜 그 사람이 받습니까? 진짜 후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토 나올 것 같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이거는 쉽지가 않아. 이게 사람은 동정심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 약하거든요. 그 부분이.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나보다 안 된 사람을 봤을 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제일 약하면서 그게 표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까지 의심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테슬러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테슬러즈님을 만나 뵈니까 네. 만감이 교차하네요. 어떤 만감이 저가 보고 싶으셨나요? 아니, 그냥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 시간대이기도 하네요. 네. 아니, 대답해 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괜히 웃긴 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있나요? 네, 있어요. 아무튼 오늘 테슬러즈님 너무너무 반갑고, 자,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예. 간만에 저희 예전에 알던 분에게 들었던 직업괴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오, 예. 근데 이거는 간만에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얘기여서 예.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서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이 얘기는 몇 년 안 된 얘기예요. 저희 코로나 시국 때 있었던 얘기니까 예.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보시면 되겠죠. 한 2, 3년 됐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오히려 배달업종처럼 포항을 맞이했던 업종이 있는데 네. 저처럼 이렇게 방문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코로나 시국이 꽤 괜찮은 때였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왜냐면 이제 학원같이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1대1로 이 수업을 찾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제 이 지인분 이름을 제가 상철이라고 해볼게요. 이분이 구력이 저보다 훨씬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저만큼 수업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닌데
조금 쉬엄쉬엄 했다가 또 바짝 할 때는 또 많이 늘려서 하시다가 뭐 이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 한참 수업이 문의가 많이 오니까, 야, 이거 뭐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가 이런 거구나. 야, 이 수업 문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네 하면서, 나름 이제 그때 막 그런 걸 기뻐하는 것도 좀 미안한 시기이긴 하지만 솔직히 자기는 좋았대요. 한참 수업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약간 그런 수업 문의가 온 거예요. 이분이 이 인문학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인데 주요 과목이 국어랑 사회탐구 쪽을 같이 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국어 수업만 하러 갔는데 상담을 갔더니 어머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상태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할 거고 뭐 교재는 뭘 쓸 거고 뭐 이런 걸 쭉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교과에 대한 수업도 좋기는 한데 비교과적으로 우리 애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요새 우리 MZ 친구들이 저희가 예전의 세대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이라든가 저변의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편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처럼 막 이렇게 찾아보고 막 뭐 직접 사전 이렇게 떠들어보고 막 이러는 시대가 아니고 막 손가락 뚜둑뚜둑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애가 조금 자기 주관을 논리와 근거를 갖고 표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논술 비슷한 수업인데 좀 시사상식에 관련된 걸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 예를 들어 환율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학교에서 이를 교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갖고는 아이가 관심이 환기가 안 되니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자기가 주마다 하나씩 토픽을 잡아와서 약간 논리 세우고 의견 피력하는 이런 수업을 배경지식 넓히면서 하는 거를 조금 해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어떻게 맞춰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회의를 말씀드렸더니 이런 수업은 선생님도 원래 하시던 수업이 아니고 따로 이제 토픽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짜셔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페이는 넉넉하게 드리겠다. 저거주고는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5배 정도를 더 부르더래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곳간에서 인심난 나고 뭐 수업료 따박따박 제대로 퍽퍽 들어오니까 엄청 열심히 수업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문제 푸는 거 같은 거 맡기면 문제는 잘 푸는데 자기 의견 피력 같은 거를 해보라고 하면은 눈도 못 마주치고 눈에 초점이 없고 뭐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형적으로 그런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얘기할 때 아이 컨택을 해야 되고 배경 지식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건지 지식을 입혀주는 것보다 애티튜드적인 면을 많이 강조해서 수업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몇 달 지나고 나서 자기가 봐도 애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부터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주장하는 게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머님이 그걸 크게 느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딸 수업료를 지불하실 때 선생님을 따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선생님 덕분에 애 아빠도 얘기한다고 애가 많이 달라졌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많이 끌고 가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하고 따로 이제 사례금을 주시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은 거절해야 됩니다. 덥석 아이고 감사하네요 이러면은 그거 좀 그렇거든요. 아니라고 전 당연히 제 할 일을 했는데 당연히 들이밀면서 주시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이러고 딱 받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그 뒤에도 쭉 진행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님께서 수업을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흔히 신발장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문 수업은.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별건 아니고 현관에서 나가기 전에 신발 신으면서 신발장 앞에서 그냥 학부모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오늘 뭐 간단하게 뭐 했고 다음에 이런 거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살짝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약식 상담 같은 건데. 네네네. 그거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 선생님 하시길래 혹시 또 봉투를 주시나? 이런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혹시 좀 기관지가 안 좋으시냐고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기관지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하니까 혹시 병원은 가보셨냐고. 그러니까 병원도 다녀봤고 뭐 약도 먹고
나름대로 뭐 생활 습관적인 것도 교정해 보려 하는데 이게 잘 안 낫네요.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은 하더니 뭘 막 이렇게 주시더래요. 예. 물 같은 걸 막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게 좋은 물인데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주 드시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물을 주시니까 받았죠. 근데 이게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생수병 있잖아요. 플라스틱 생수병인데 뭐 라벨도 안 붙어 있고 참 무슨 시판에서 파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플라스틱 페트병 뚜껑을 열면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도 안 나더래요. 그건 저희가 조금 찜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새 물이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뭐 수돗물을 받았는지 화장실 변기물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은 감사한데 좀 안 먹게 되더래요. 가는데 수업 갔다가 그 집을 또 일주일 있다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또 수업하고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또 황급히 잡으시더래요. 선생님 그러죠. 예 어머님. 그러니까 어떻게 기관지 목은 좀 괜찮으세요? 뭐 이러니까 예 어머님 뭐 주신 물 덕분에 뭐 이렇게 하니까는 아닌데 안 마신 것 같은데 그걸 뭐 이러시더래요. 네. 약간 그때부터 기분이 꺼림직하면서 저희가 이제 호의를 베풀 수는 있는데 그거를 네가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거 검사하는 거는 무슨 집착하는 여자친구나 할 법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감사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긴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먹었습니다. 드셨으면은 이럴 수가 없다고. 예.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아니라고 일단 가시라고. 그래서 찜찜한 마음으로 갔다가 밖에 이제 나갔더니 그 집 아버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래요. 1층에서 아파트 1층에서 저희 그 아저씨들끼리 모이는 아파트에 담배 존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335 모이는 거기서 아버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니까 아유 예 선생님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는 그 아버님이 자기를 딱 이렇게 붙잡으면서 근데 선생님 혹시 그 애 엄마가 뭐 얘기하던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혹시 뭐 뭘 준다거나 뭐 가자 한다거나 그런 얘기 하더냐고. 뭘 주시긴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물을 주셨다고. 기관지가 안 좋다 하니까 그거 드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버님한테는 거짓말을 좀 안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짬이 좀 안 나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 뭐 드셔도 되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실 일 하시라고. 예. 애 엄마가 조금 유별난 구석이 있어요 하면서 자기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려주고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희한한 집이다. 근데 뭐 수업료는 따박따박 잘 들어오니까 난 내일 해야지 하면서 또 그렇게 몇 주가 흘렀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어머님이 식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계시더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인사를 드리려다가도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나 싶으니까 조용히 이제 그 식탁에 앉아 계시니까 식탁을 통과해서 그 학생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나오는데 어머님 아직도 식탁에 계신가 하고 나왔는데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마주치는 게 조금은 불편해졌대요. 솔직히 얼른 가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딱 신발 신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시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니까 예 선생님 하더니 자기를 이렇게 따라오더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머님 어디 가세요? 하니까 아니 뭐 가는 건 아니고 우리 선생님 기관지 안 좋죠 아직도. 또 그 얘기를 몇 주 만에 하더래요. 그래서 참 병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예. 근데 어머님 이거 고질병이라 뭐 완치 이런 거 없다고 그냥 제가 달고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손을 이렇게 덥석 잡더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러더래요. 갑자기 소리 지르면.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자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뭐 거의 약간 이제 저는 듣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재현할 방법이 없어서 약간 제가 듣기로는 뭐에 가까운 그런 주문 같은 거였냐면 영화 본지함을 보면 그 귀신 있잖아요. 막 랩하는 귀신 살살살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테이프 랩 감겨서 돌아가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뭐 얘기를 막 하더래요. 약간 소름 돋아갖고 자기도 모르게 오우 하면서 손을 이렇게 쓱 뺐대요.
근데 와 되게 체구가 작으셨거든요, 이 어머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꽉 자기를 이렇게 세게 쥐는데 악력이 이게 이 사람 손에서 나오는 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이 너무 세서 손을 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는 쉿 하면서 계속 이걸 하더래요. 왜 이러나 이 사람.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굳어가지고 한 2, 3분을 혼자 서갖고 그걸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는 거의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대요. 래퍼인 줄 알았대요. 엄청 말을 빨리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가만히 얼어 있으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형님 저 수업하죠. 그러니까 그거 미루시라고. 그러니까 형님 그런데 이건 제 일이 하니까는 자기를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살기가 느껴지더래요.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악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수하면서 사람끼리 장난칠 때 이렇게 꽉 쥐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아까 악력이 그 정도였으면 이거는 자기 손을 거의 부러뜨릴 것 같은 힘이 꽉 쥐어지더래요. 그러니까 하면서 갈게요 막 이렇게 되더래요. 쫙 힘이 풀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50대 여성의 가냘픈 체구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을 정도로 무섭고 놀라워서 알았다고 간다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더래요.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로 오시라고. 그러고는 딱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 뭐야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안 해야 되겠다, 저 집 수업을. 이 정도면 이건 이상한 거다. 사이비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이렇게 저희가 그 핸드폰 딱 켜가지고 문자를 보내면 그 말풍선이 있으면 장문이 때문에 이게 막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쭉 스크롤이.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텍스팅을 치면서 뭐 내용 이런 거겠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일신상의 이유로 뭐 이런 거 치고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띠리리리 오더래요. 그리고 오이씨 뭐지 하고 번호를 봤는데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누구지? 여보세요? 받으니까 어떤 고양이 이름을 루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루나 반려묘 보호자 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네, 뭐 맞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맥락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집 수업을 가기 전에 고양이 검진을 병원에다가 맡겨놨었대요. 그래서 이제 검진을 끝난 다음에 찾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아까 아시는 그 사촌 누나분이신가? 그분이 누나를 찾아가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갖고 연락드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 사촌 누나가 근데 사촌 누나가 없어요, 이분이. 제 사촌 누나가 누나를 찾아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네모난 안경 쓰시고 살짝 빠글머리 하신 체구 작은 그 어머님인 거예요. 아무리 떠올려도 자기 주변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갖고 일단 끊어보시라고 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어머님 혹시 루나를 데려가셨냐고.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의아했던 거는 아무한테는 안 주거든요. 이 반려동물을 그 병원에도 그렇게 아무에게나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가지고 데려가셨냐고 일단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때 선생님이 고양이 끔찍이 애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밥도 좀 넉넉하게 주고 집에서 혼자 오래 있으니까 케어해주고 있었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유괴 납치나 다름이 없는 거지 애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선생님이 안 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애를 데리고 갔냐고 하니까 그냥 뭐 선생님 집 주소도 알고 집 주소 얘기하고 신상정보 같은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어머님이 인상이 되게 서글서글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죠. 누가 봐도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걸로 얘기하면서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사촌 동생이 뭐가 어째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걔 아까 뭐 이 옷 입고 무슨 바지 입고 왔던 애 내 동생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봤던 인상 차이대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럼 저 협박하시는 거냐고. 맞죠? 협박? 안 가시면은 선생님이 잘 들어보시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선생님이 지병이 악화돼서 요단강을 건널 줄 모르는데, 그럼 봐봐요.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얘는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내가 세트로 어차피 선생님 가실 거 같이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 말 들으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뭐 기적의 논리를 실현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어차피 잘못될 거, 내가 너 고양이랑 같이 독담배 태워서 보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이성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진정하시라고 일단 알겠다고. 그러면 어머님 제가 가겠다고. 저 혼자 안 간다 했냐고. 왜 사람 말을 못 믿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안 갈 사람 눈빛인 거 뻔히 내가 다 보는데 내가 바본 줄 아냐고. 가가 나 따라오면 아무 일 없으니까 토요일날 봐요 하고 딱 끊어버리더래요. 이거를 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뭐 생각을 하고 뭐 난리를 치다가 좀 그런 것도 있었대요. 이 집이 액수가 되게 컸잖아요. 수업을 더 이상 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받아놓은 수업료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안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걸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미 돈을 다 썼대요 그때. 그래갖고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 가자고 하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어디 뭐 내가 교회 같은 데 한번 따라갔다 와주면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단이고 나발이고 간 척만 하고 일단 고양이는 찾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갔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나갔대요. 오라는 대로. 단지 입구에 갔더니 저희 아이들 좀 사립초등학교 같은 거 통학하는 버스 있습니다. 노란 거, 큰 네. 거. 그 사이즈 되는 버스가 하나 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머님이 그 버스 안에서 자기를 창문 열고 쓱 보더니 타세요 그러더래요. 뭐지 이게 해서 탔더니 안에 사람이 겁나 많더래요. 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자기 옆자리 이렇게 하면서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앉았더니 잘 생각하셨다고. 루나는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아무 일 없이 선생님도 건강해지고 루나도 선생님 곁으로 가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알겠다고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을 건데 아마 다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문제시됐던 어떤 종교 집단이 있어요. 거기가 나오더래요. 거기가 이미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밝혀져가지고 어딘지 대충 다 아는 곳이어가지고 와 여기 거긴가? 도착을 해가지고 내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합금지 뭐 이런 거 다 돼 있을 때인데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했는데 거기가 교외에 있는 지역이라 단속하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큰 규모로 그러고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얘기하면서 뭐 예배 드리는 식으로 막 뭐라 하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분이 듣기에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막 빠바바바바 하더래요. 소위 쉽게 말해서 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한테 이게 흔히 저희 뭐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뭐 지은 죄가 뭐 어쩌고 조상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 막 뭐 별의별 융합된 이상한 얘기가 다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더 들을 필요도 없다 싶긴 했는데 고양이 구하러 온 거잖아요. 적당히 시간 끌다 가야지 해서 이제 너무 잘 들었다고. 자기가 다음에 또 와서 얘기 듣고 싶고 뭐 이렇게 막 관심사는 얘기를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조금 경계를 풀면서 이제 좀 아시겠네요. 내가 선생님 기관지를 다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랑 앞으로 기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보면은 선생님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근데 좀 희한했대요. 내가 기관지 안 좋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뭐 이게 영험한 기운이나 뭐 대단한 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이분이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라든가 그냥 밖에서 들으면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그런 거였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고양이밖에 생각 안 나니까 알겠다고 다 비위 맞춰주고 돌아와서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쌩까버렸죠. 안 한다 하고 환불이고 나발이고 내가 돈 빌려서라도 환불해줘야지. 우와 이게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네. 뭐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자기들끼리 뭐 서로 격려해주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더 엮이다가는 나까지 범법자가 되겠고 인생 꼬이겠다 해서 이제 루나를 돌려받고 수업 안 간다 딱 선언하고 바로 집을 뺄 수는 없으니까 계약이 있으니까 이미 자기 신상 정보가 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서워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나 한 반년만 너희 집에 방 하나만 내주면은 내가 월세같이 돈 낼 테니까 들어가서 좀 살게 해줘라. 나 이런 일이 좀 있다 하니까 아이씨 뭐 우리 사이에 월세 그냥 들어와. 너 그러다가 임마 큰일 난다. 어? 우리 집 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 2달여 지났을까요? 의외로 별 소동 없이 잘 넘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그냥 사람 한번 찔러보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래요. 근데 모르는 번호를 안 받게 됐대요.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근데 안 받았더니 또 오더래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직종도 영업직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는 게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너무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가끔 주변의 지인들이나 예. 어머님들이 선생님한테 말을 안 하고 수업을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쪽 어머님이 우리 애를 이렇게 수업을 시켜보려 하는데 이런 전화가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2-3번이 똑같이 계속 오니까 혹시 수업문인가? 그리고 이제 좀 경계심도 풀어졌잖아요. 몇 달 지났으니까. 예. 그래서 받았답니다. 받아서 여보세요? 하니까는 그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끊으려니까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 하고 딱 끊으려니까 선생님 하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이 우니까 멈칫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그때 나가시면서 저희 남편하고 얘기도 하셨겠지만서도 남편은 제가 종교 생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해서 막 울먹이면서 목이 메인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 결론이 남편이 자기 종교 생활하는 걸 원래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때 그 코로나 집합 명령 어긴 것 때문에 그 종교 단체가 막 엄청 뭐 난리가 났었어요. 막 전수조사하고 막 불려가서 막 역추적해서 검사해서 어디 공선 나오고 이런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동네의 슈퍼 확진자로 지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초창기만 하더라도 막 동선 다 까고 뭐 어디 사는 누구라고 이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완전 극초창기는 아닌데 이분도 이제 동네에 소문이 다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소문은 아시다시피 빠르잖아요. 그냥 저희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전파한 게 아니고 심지어 그런 종교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더라 하니까 완전 동네에서 이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집이. 심지어 그 어머님이 애들을 거기 데리고 갔는데 네. 애들까지 다 확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거기 가지 않았던 아버님만 서바이브 생존을 하고 나머지 3명이 다 확진돼가지고 격리시설에 들어가고 이 아버님은 막 이제 동네 주민들을 볼 때마다 도계자 받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저희가 지금이야 코로나 우선 넘기지만 그때는 아실 거예요. 분위기 되게 심각했잖아요. 어머, 사람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퇴소해가지고 이제 격리시설에서 나오니까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 그 미친 정신병 같은 종교인지 나발인지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욕심 때문에 우리 토끼 같은 애들 다 죽이고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게 살고 이게 뭐냐고 이게 애들 죽을 뻔한 거 알아 너? 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쭉 풀어서 이거 어머님이 울먹이면서 자기 다 끝났다고 이혼하게 될 것 같고 삶의 희망이 없어졌다. 양육권도 남편이 가져갈 것 같다. 하시다시피 저는 경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넋두리를 쭉 하는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요. 이걸 쭉 듣는데 또 한편으로 짠해 오더랍니다 이게. 그러면서 왜 궁극적으로 짠했냐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니 모든 게 제 과욕이었고 내 손으로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들 죽일 뻔했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집에 와줬던 선생님까지 자기가 잘못되게 만들 뻔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연락드렸어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또 마음 한편이 짠하고 아래 오잖아요. 이게 참 막막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식당 서빙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생계를 한번 유지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몸도 숨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제가 그 아이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네. 저도 선생님한테 죄송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이번 주 안에 시간 되실 때 집에 잠깐 와주실 수 있냐? 30분이면 된다. 너무 죄송해서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도 멀지 않고 가까운 동네고 해서 자기가 지금 친구 집에 와 있긴 했지만
뭔가 이러다가 이 사람이 삶을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래서 알겠다고 그거 뭐 어렵겠냐고 해서 이제 갔는데 어머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니까는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하니까 아유 걱정해 주신 덕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믹스커피를 저어가지고 주시면서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아유 저는 뭐 주시는 대로 먹습니다. 어머님이 안타까워서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렸대요. 애는 어디 갔나요? 애랑 인사도 하려고 왔는데 하니까 아 지금 앞에 학원 수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곧 마무리 될 것 같지만 수업료 낸 게 남아있어서 곧 올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커피를 푸릇푸릇 마시는데 좀 뜨겁더래요. 그래서 아유 어머님 좀 뜨겁네요. 그러니까 거기 멜론이 있었대요 집에. 아 그러시죠. 잠깐 좀 계세요. 제가 멜론을 좀 드리려니까 같이 드시면서 얘기하자고 해서 멜론을 이렇게 칼로 싹둑 잘라서 이제 저희 그 수박 사각형 튜브 모양으로 써는 거 있잖아요. 그런 썰기를 멜론을 하시고 계셨대요. 싹둑 이렇게 그 도마 소리가 들리니까 아유 어머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 그러더래요. 근데 선생님 아 예 어머님 기관지는 좀 어떠세요? 그래서 너무 그 질문이 싫더래요. 그냥 아 어머니 기관지는 그러니까 어떠시냐고 갑자기 말투가 확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예? 기관지가 근데 그 싹둑 하고 있던 칼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거를 탁 이렇게 저희가 원래 이 칼로 과일을 썰 때는 검지와 엄지 위로 칼날이 향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마로 싹둑 자르잖아요. 예. 그거를 갑자기 어떠시냐고 하면서 자기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빛이 그 자기 손목 확 잡아챌 때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으로 바뀌어 있더니 갑자기 날이 엄지검지 위를 향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그걸로 사람을 찍으려고 할 때 새끼손가락 쪽으로 날이 향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려고 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탕탕탕탕 뛰어오면서 하면서 이렇게 뛰어오더래요. 오이씨 하면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다가 식탁 의자에서 팍 하고 이렇게 뒤로 자빠져가지고 피했대요 어떻게. 근데 그 날이 이렇게 콕 하고 벽에 박혀가지고 예. 벽이 그런 벽이었대요. 그 콘크리트 벽 말고 예. 저희 그 약간 아파트들 중에 벽벽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약간 골판지 같은 걸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 통통 소리 나는 거. 가벼. 그 벽이어가지고 칼날이 거기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이게 잘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하면서 막 이렇게 뽑으려고 막 그걸 난리를 치는데 칼날이 탁 하고 부러져 버렸대요. 너무 힘을 세게 주니까. 근데 그거 갖고도 충분히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더래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자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합기도 같은 데서 호신술 같은 걸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팔과 팔을 X자로 교차시켜가지고 찍으려고 하는 그 팔을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툭 밀쳐내가지고 그 칼을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을 그때는 남자고 여자고 없대요. 그냥 벽으로 밀친 다음에 팰 수는 없는데 움직일 수 없도록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벽에 이렇게 밀착을 시켰대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분노가 끓어오르고 배신감에 타올라서 이분이 너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막 목을 이렇게 꽉 쥐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 사람 이상하다 하고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목을 푸는 사람이 숨이 막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킥킥킥 하거나 하다가 놔달라고 뭐 이렇게 탭을 한다던가 뭐 이럴 텐데 네. 와 이분은 아까 그것도 떨어뜨렸고 목이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하면서 막 자기를 보면서 너는 응? 너는 죽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와 이게 완력으로는 자기가 제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오히려 압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목을 풀고 후닥닥닥닥 뛰쳐나가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탁탁탁탁탁탁 누르는데 그 체구도 작고 자기보다 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무섭더래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성과 비이성의 문제니까 네. 탁탁탁탁 하는데 안 와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막 뛰쳐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집까지 뛰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비어있는 집. 거긴 가까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오더래요. 문자가 하나 와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잘 있어라 이렇게 4글자가 왔대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는 그 어머님 번호로 온 거예요.
하고 이제 이게 뭐지 해서 걸어보니까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애에서 그 아버님하고 애한테 걸어보니까 그 어머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네. 아버님이 집에 뭘 가지러 들어올 일이 있어갖고 발견해서 일단은 살리셨다고는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선생님을 불러서 그렇게 했던 게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얌전히 내 말 듣고 별 짓거리만 안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버림받을 일 없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자기가 이상한 무리한 종교 활동을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건데, 그냥 피해 망상 같은 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말 했잖아요. 어차피 너도 그렇게 될 거고, 그럼 내가 고양이도 네 곁으로 보내줄게, 이런 말 했었다 했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아버님이 연락 와가지고 수첩 같은 거를 자기 와이프가 쓰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러는 건가 싶어서 그걸 봤더니, 그 수첩에 이분을 남자 선생님을 먼저 제끼고, 예. 그 다음에 그 루나라는 고양이가 친구 집에는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임보를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임보를 맡긴 집이 어디였냐면 이 어머님이 수업 소개를 해준 다른 집이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루나가 그 집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첩에 적혀있기로 둘 다 좋은 곳으로 내가 꼭 보내줄 거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걸로 봤을 때에는 이 남자분을 먼저 그렇게 하고 이 고양이를 어떻게 같이 한 다음에, 그것도 다 뻥이었대요. 애들이 무슨 뭐 선생님을 보고 싶어, 애들은 이미 진작에 아버지 쪽에서 관리하고 보호를 하고 있었고, 그냥 이 사람을, 이 선생님을 꼬여내가지고 내가 너를 한번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일념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뒤로는 이제 이혼이 되셨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나 이런 건 당연히 박탈당했고, 정신과 진료를 몇 번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네. 들어보니까 정신과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나중에는 병동에 수감까지도 됐는데도 네. 거기서도 계속 그 랩을 하시더래요. 싸바싸바싸바 하는 걸 하시면서 한 번씩 그 아버님이 뭐 부부의 단정인지 살아있는지 어쩐지 체크하러 가면 이 아버님 얼굴을 보고서는 그 선생님 이름을 막 외치더래요. 막 외치면서 너는 죽어, 루나 죽어, 너는 죽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너무 꺼림칙하고 양밥당한 것도 아닌데 너무 무섭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진짜 깊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병동에 찾아갔답니다. 한 1, 2년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가서는 살려주시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칠 것 같다고.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사람 원한이 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데 내가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나 진짜 다 잊어버릴 테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마지막에 그러더래요. 그 물을 마셨으면 내가 안 이랬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물이 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그 물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아버님 말도 그러고 그 어머님 말도 그러고 그 물은 그냥 그 종교 단체나 뭐 이런 지인들이 저희 뭐 약간 그런 2단, 3단 뭐 이런 데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물장사지 않습니까? 생명수 이런 거.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인데 그냥 약간 이런 노이로제나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거나 뭔가 따라오지 않는 것 같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너가 나를 무시해? 약간 이런 걸로 시작되는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 물만 마셨으면 내가 안 이랬다고. 네가 자초한 거고 그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만나뵐 용기도 없고 해서 아예 그 지역을 떠서 다른 데로 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다행히 큰 일이나 뭐 이런 건 없었는데 뭐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근내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에게는 달라서 네네네. 나는 이 정도는 무시한 게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날 너무나 무시했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르니까 사실상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나한테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테슬라즈님이 말씀해주시는 이 교육 쪽 그 직업괴담도 아니,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업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이제 제가 그런 얘기만 물어보고 갖고 와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지. 대부분 다들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례만 가지고 참여를 하시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도 하네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고양이는, 저도 이제 사실 집사 입장에서 그게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네. 다행히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요런 또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그죠?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는 거.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그래도 테슬라즈님께서 너무나 이야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파헤치세요. 파도 안 나와가지고 파도 괴담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오늘은 발표되는. 혹시 그 학생이 등장하지 않았나요? 등장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론을 신경 쓰는 거 보니까 테슬라즈님과 긴밀한 그런 학생이지 않을까? 아니면 내면의 학생일지도 모르죠. 돈을 좀 더 써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테슬라즈님은 넘어오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도 그렇고 이게 생방송에서만 등장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즈님이 굉장히 잘생겼다, 다른 이미지로 계속 표현하시는 그 학생이 있는데 끝까지 저희는 놓치지 않고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행자님, 항상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행자님.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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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금방 뵀던 것 같은데 또 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서. 자, 행자님. 예. 일단은 똘순이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현실공포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사실 오늘은 이제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원래 하려던 순서대로 하자 생각을 해서 오늘은 짧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짧았는데도 무서웠어가지고 오호, 예. 똘순이를 본 적 없던 그 기자인 친구가 나 걔 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요! 이 이야기는 이제 가장 최근에 한 연말 모임에서 똘순이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네. 똘순이를 본 적 없던 제 기자인 친구가 얘기를 듣다고 나 걔 본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해보니까 인상착의가 얼추 맞아요.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 이 친구는 주요 인물이 아니라서 일단 그냥 A라고 할게요. 네. 이 A가 일 때문에 퇴근은 했고 일이 좀 밀려있는 게 있어서 노트북을 들고 카페를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카페에 이제 주말 같은데 사람들이 많으면 가끔씩 그냥 잠깐 여기 앉아도 되냐고 자리가 없어서 그런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뭐 그런 걸 크게 신경 쓰는 편도 아니고 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좀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이 자리가 없어서 여기 좀 앉아도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원래 그런 거 신경 쓰는 편도 아니고 그러시라고 하고 자기는 자기 일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와중에 힐끗힐끗 보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되게 좀 이쁘장하게 생겼대요. 엄청 이쁜 게 아닌데 연예인들한테 받는 특유의 느낌이 있대요. 뭐 무명인가? 준비인가? 그러긴 나이가 좀 많아 보이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여자애가 자기를 빤히 뚫어져라 쳐다보더래요. 예. 그리고 왜 자꾸 쳐다보지? 그러니까
직업병 같은 건데 혹시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대요. 이게 좀 그쪽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곧 데뷔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좀 무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누군지 알고 앉은 건가? 이 생각을 좀 의심을 했대요. 의심병이 직업병인 직업이라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정말 자기를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더래요. 예.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계속 쳐다보시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얘가 씩 웃으면서 아니라고 난 뭐 좀 보고 있는 거라고 이러더래요. 네. 아 뭐 알겠다고 하고 또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볼 거 있다고 하셔놓고 계속 저만 빤히 쳐다보는데 내가 뭐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만큼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냐 아니면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나 아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씩 웃더니 나 아는 사람 아니라고 내가 A라고 이름을 안 알려줬는데 A씨를 통해서 누굴 좀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확 온 거예요. 너 뭔데 내 이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이제 곧 데뷔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잘 봤다고 그러더니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아 너 뭔데? 그러니까 하니까 내가 그냥 아니라고 그냥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A씨 통해서 뭘 잠깐 본 거라고 네. 그러더니 정말 생뚱맞게 제 이름을 말하더래요. 행자 옆에 잘 있으라고. 그러니까 되게 당황한 거죠. 그래서 누군데 행자는 또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내가 A씨 덕분에 행자 안부는 받고 나도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뭔 개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출장 가는 거 절대 그쪽이 가지 말라고. 출장 갈 일 곧 잡힐 건데 절대 A씨가 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예. 그러고 그냥 나가더래요. 그 인상착의랑 말투를 저희한테 말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한 애가 신경을 했던데 저희한테 듣는 얘기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얼핏 보면 무당처럼 말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혹시나 해서 말을 한 건데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인상착의가 완전 그냥 똘순이인 거예요. 오. 말투도 거의 똘순이 말투였고 인상착의나 그리고 또 얼굴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똘순이가. 그 네. 특징마저 그냥 똘순이인 거예요. 그래서 걔가 똘순이 같은데 너를 통해서 나를 본다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면은 뭔 소리야 이러고 말 텐데 왠지 걔가 그랬다니까 그랬나 보다가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러고 있던 와중에 걔가 이제 말해준 게 출장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정말 갑자기 출장이 하나 잡혔대요. 인터뷰 가야 되는 출장이 하나 잡혔는데 자기는 이제 이 출장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을 들은 게 있잖아요. 뭔가 너무 찜찜하고 그때는 얘가 똘순이란 걸 확정짓기 전인데 뭔가 걔 나를 통해서 뭐 행자를 봤다 그러고 말투도 무당 같고 예전에 행자가 말했던 걘가 하면서 뭔가 찜찜하더래요. 그냥 원래 그런 걸 믿는 성격은 아닌데 되게 찜찜하고 있으니까 자기 선배가 너 출장 가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가도 좀 인터뷰하고 쉬다 와. 그러니까 쉴 시간이 어디냐고 자기 뭐 일 엄청 밀렸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 출장 내가 가져가 난 정리 끝났다고. 이번 출장은 내가 대신 가줄 테니까 나중에 뭐 소고기 한번 사라. 선배님 그래 주시겠냐고. 나 사진 지금 밀린 게 좀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출장은 어차피 그 인터뷰만 따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인터뷰 까지 내가 해줄게. 그리고 뭐 기사 네가 쓴 일 맞는지 해라 하고 선배가 이제 갔다. 이 선배를 이제 갑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터뷰의 대상을 똘비라고 할게요. 갑돌이가 인터뷰를 하러 좀 멀리 갔어요. 네. 지역은 말을 안 할게요.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외국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똘비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똘비가 자기가 엄청 억울했대요. 이거 너무 억울해서 인터뷰를 요청한 거래요. 그래서 알겠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시냐 말씀을 해보셔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똘비가 말하기를 자기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조실부모를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조실부모 한 와중에 고아로 막 살면서 보육원에서 막 학 비스무리하게 받으면서 안 좋은 선택을 할까도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그래도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막 엄청 잘난 직업은 아니어도 내 밥벌이 할 만큼 돈도 벌 만큼 직업도 생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좋은 사람도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와이프랑 둘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할 일이 좀 있었대요. 일찍 퇴근할 일이 있어서 집에 딱 왔는데 집에 문을 딱 여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되게 야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얘가 바람을 피나? 화가 막 나는데 말도 안 나오는 와중에 딱 보니까 웬 남자 둘이랑 와이프가 침대에 있더래요. 잠깐, 예. 근데 이게 맨 처음엔 바람 피는 건 줄 알고 욕을 해야 되든 뭘 해야 되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바람 피는 느낌이 아니라 좀 강제성이 있는 범죄의 느낌이었대요. 예. 이건 그러면은 지금 와이프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열려있는 문으로 봤을 때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최대한 걔네가 눈치채지 못하게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으로 뛰어갔대요. 그러니까 막 위협을 하니까 한 명이 도망을 갔고 한 명이 자기랑 대치를 하고 있던 와중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 칼로 찌르고 나서 와이프가 괜찮냐, 너 괜찮냐, 울지 마라, 괜찮냐 막 그러고 있는데 와이프는 계속 엉엉 울고만 있고 누가 뒤에서 때린 것처럼 빡 하고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처음 보는 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냉장고도 있고 갇혀있는 건가 확인해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물도 나오고 가스도 들어오더래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물도 있고 음식도 좀 있더래요. 고기 같은 것도 좀 덩어리째 있고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버틸 그건 있으니까 일단 버텨보자 하면서 거기서 이제 버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납치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와이프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오만 상상을 하죠. 와이프는 또 어딜 어떻게 끌려가도 무슨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까 막 그런 거에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일단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기면서 누구를 막 찾더래요. 그게 자기 이름은 아니었대요. 예. 근데 이게 자기를 납치한 범죄자가 좀 자기를 일부러 속이려고 하나?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끼리 뭔가 속닥속닥 하는 느낌이 또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갔나 보다. 좀 더 버텨보자. 좀 더 버티면서 자기도 이제 계획을 좀 짜자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누가 문을 쿵쿵쿵쿵 두들기더래요. 거기서 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왜 말이 없어? 여기요 누구야 누구야 막 이러더래요. 또 똘빈 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지독하게 매달리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날 속이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가만히 입 다물고 숨어 있었대요. 그리고 또 이제 며칠 버티고 음식이랑 물도 좀 떨어질 때쯤에 누가 문을 진짜 격하게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갑자기 그때는 똘비를 부르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올 게 왔구나. 너 지금 문 안 열면 우리가 문 따고 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올 때 그럼 뒤에서 치자. 그리고 내가 도망가 나가서 와이프를 찾자. 이 생각을 하고 장롱 뭐 이런 데 가만히 숨어 있었대요. 예. 밖에서 누가 문을 강제로 따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고 자기가 숨어있는데 문을 확 열니까 한 남자 3-4명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몸을 제압을 하고 끌고 가더래요. 자기는 막 저항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덩치 큰 남자 3-4명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끌려왔는데 어떤 곳에 자기를 앉혀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속닥속닥속닥 하고 있더래요. 이거 뭐야 도대체? 얘네 뭐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앞에다 두고 막 뭐라 하더래요. 얘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외국어를 하더래요. 이들 뭐야? 얘네 뭔데? 하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다크웹에 있는 살인 영상 찍는 그런 제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가? 지금 그런 조직에 내가 잡힌 건가? 예. 막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뭐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나가더래요. 난 내가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닌가? 순서가 있나? 이러고 어디 방에 또 갇혀 있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한테 몹쓸 짓을 한 그 놈 중에 한 놈이 자기랑 같은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보아하니 어차피 얼마 못 살 것 같고 예. 내가 얘는 죽이고 가야겠다 해서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했대요. 때리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걔네랑 같은 일당으로 추정된 애들이 막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를 또 끌고 어딜 막 가더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지금 이악 물고 살고 버티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갑돌씨
내 이 억울한 사연 좀 꼭 기사화해달라고. 그래서 내 와이프 좀 찾아달라고. 예. 와이프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좀 알게 꼭 기사화해달라고. 기억할게요, 갑돌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느낌이 협박, 경고 이런 느낌이었대요. 꼭 기사화 해주셔야 돼요, 갑돌씨. 기억해요, 갑돌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갑돌이가 나와서 담배 하나를 쭉 피다가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회사로 복귀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근데 기사화가 안 됐어요. 아, 예. 이건 기사를 할 수가 없다. 네. 왜냐면 갑돌이가 인터뷰를 따러 간 데가 정신병원이에요. 예. 똘비는 극도의 좀 망상장애, 그러니까 조현병인 거죠. 예. 똘비는 부모가 살아있고요. 고아도 아니에요. 예. 보육원 같은 데 가본 적도 없고요.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고 있는 와이프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옆집인가 윗집에 신혼부부가 살았나 봐요. 얘가 그날 찾아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던 사람은 사실 그 둘은 부부고 얘는 그냥 신혼부부 집에 찾아가서 남편을 죽였고 와이프가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했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와이프가 아닌 사람이 자기한테 살려달라 한 거고 오. 누가 와서 자기를 때렸다고 기절시켜갖고 끌고 왔다 인지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와이프도 죽였고 도망을 갔는데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집에 랜덤한 집에 들어가서 그 일가족을 죽이고 숨어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잡혀와서 재판을 받는데 되게 형이 세게 나왔었대요. 예. 근데 뭐 사형 무기력까지는 안 나왔는데 얘가 계속 그 증상이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구치소 이런 데 들어가 있을 때 옆에 사람을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내 와이프한테 몹쓸 짓 했다면서 했던 사람을 그냥 갑자기 폭행한 거예요. 예. 살날 목격이 보일 정도의 폭행을 하니까 다시 한번 재판에 들어가고 해서 결과도 되게 극도의 조현병을 받고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사를 하겠어요? 이 정신병자의 이 말을 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또 함부로 조현병 환자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렇다라는 걸 쓰기도 뭐한 게 이제 우리나라도 온갖 단체들이 많거든요. 사실 온갖 네네. 단체와 온갖 협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와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언론사 앞에서 또 조현병 환자에 대한 뭐 안 좋은 인식을 심는 기사다. 뭐 형, 그럴 수 있죠.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사화가 안 됐대요. 예. 그러고 나서 A랑 갑돌이는 같이 담배 피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아 선배 진짜 고생하셨다고 아 갔다 너무 찜찜하다고 그러면서 A가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왜 가지 말라 했지? 그냥 찜찜하지 말라고 한 말인가? 근데 걔가 뭐가 찜찜한 걸 잘 찾긴 하나 본데 촉이 좋네 뭐 이런 정도였대요. 그러고 나서 갑돌이가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쓰더니 뭐 얼마가 되게 표정이 안 좋고 막 그러다가 휴가를 갔다 와서 특파원이라고 하죠. 주재원 같은 거 그 신청을 하더래요. 외국으로. 그게 안 된 거예요. 반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를 쓰더래요. 사표 쓰니까 아니 선배님 왜 사표를 쓰냐고. 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외국 나가서 좀 바람 쐬고 오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안 됐으니까 나 그냥 사표 쓰고 외국 나갈 거라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하고 저녁에 그럼 술이나 한잔 하자고. 뭐 이별준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딴 사람은 됐고 그냥 너랑은 뭐 간단하게 하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A하고 갑돌이하고 소주를 먹는데 선배 그 진짜 이유 뭐냐고 말해보라고. 예. 갑자기 왜 그러냐고. 갔다 오고 한참 지난 거예요. 시간이 몇 년 지난 거예요. 예. 갑돌이가 그거 갔다 와서 회사 앞쪽에서 회사 앞에서 똘비를 봤대요. 똘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 잘못 봤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가서 갑돌 기자님 맞죠? 이러더래요.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있나? 얘가 그 사람은 정신병원도 정신병원이라고 안 하더래요. 예. 저 그때 거기도 보지 않았냐고 인터뷰하지 않았냐고 나 그때 기사화 해달라고 꼭 부탁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몇 년간 이제 잊고 살다가 와. 갑자기 막 오만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왜 기사 안 써주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당황해서 아 이게 내가 쓴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다. 쓰고 이제 컨펌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결국엔 편집장이 이걸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 똘비가 편집장 누구요? 내가 그분한테 그럼 부탁해볼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러더래요. 갑자기 왠지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편집 편집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 이름이나 그냥 둘러댔대요. 예.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실존할 만한 좀 흔한 이름으로 대충 둘러댔대요. 네. 그러니까
똘비가 땡땡일보 편집장님 이름은 그게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무 당황했는데 예. 최대한 티 안 내고 편집장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고 부서마다 다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편집장님은 다른 부서라고, 우리 부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갑돌림 그 부서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나 원래 그 부서인데 지금 부서 이동돼 있는 상태라고. 회사가 부서 계속 이동되는 거라고. 그분한테 그럼 부탁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은 그거 청탁돼서 안 된다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똘비가 알겠어요, 이번에는 꼭 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갑돌림,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 그리고 휴가를 쓰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휴가를 쓰고 하니까 얘가 이제 치료에 되게 적극적인 것도 있고 법적으로 치료의 목적을 둔 거예요. 이 사람은 처벌이 예.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인정이 돼서 정신병을 가는데 거기서도 되게 치료에 적극적이고 치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호전돼 보인다로 헐. 판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보다 되게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온 건 오케이, 확인을 했어. 예. 그럼 지금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있던 부서도 알고 회사도 알고, 회사는 당연히 알죠, 명함을 주니까. 근데 부서도 알고 우리 부서 편집장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거기 가는 걸 또 왠지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렸다 찾아온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내 동선도 알고 있다는 건데 예.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오만 생각이 다 들다가 일단 외국으로 나가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주재원 신청을 했던 거고, 네. 특파원 그거 다 신청했는데 반려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이 있는데 얘가 가족한테 해코지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한테도 하면 안 되죠. 내 가족한테 해코지라면 안 되니까 일단 그러면은 외국으로 나가자. 그래서 사표를 쓰고 퇴직금에 이것저것 하고 그 휴가 일주일 동안 집 부동산에 내놓고, 그러니까 전세로 바로 시장에 내놓고 이것저것 다 최대한 빨리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빨리 딱딱딱 정리해놓고 외국 나갈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원래 준비가 더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나머지는 나가서 처리하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은 외국을 나갔어요. 네. 맨 처음엔 그래도 연락이 좀 되다가 어느샌가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됐대요. 안 됐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 A가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이 외국에 나가 있고 하면은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 비자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한국에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왔을 건데 왜 연락이 없었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이 사람을 알아봐야겠다, 지금 어떻게 됐나 라고만 얘기한테 끝났었죠. 예. 걱정이 됐대요. 이 조현병 환자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한 건가, 예.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대로 그냥 잠수를 타버린 건가, 그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알아본다고 했었고, 제가 들은 얘기는 이거였죠. 그래서 그 A가 생각한 게, 내가 그날 원래 계획대로 내가 출장 갔으면 쟤한테 타겟이 내가 됐겠구나, 그 생각은 들었다 하더라고요. 찾아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네요. 저도 이걸 듣고 되게 좀 무서웠던 게, 우리가 흔히들 막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들이 되게 좀 끔찍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억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 예.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똘비는 자기의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망상으로. 예. 바라보는 시점이 완전히 그냥 다른 거예요. 네. 사실 자기는 사랑하는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범죄자와 싸우다 실수로 칼로 찔렀고 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납치 감금돼 있다가 이상한 영상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가 겨우겨우 방에 숨어서 이악 물고 지금 살아남고 있는데, 생존자인데. 사실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 제가 미화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현병이 나쁘고 막 그게 범죄를 일으킨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아니죠. 조현병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범죄자예요. 맞아요. 예. 그냥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안 저지른 사람이 나뉘는 것 뿐이지, 어떤 병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무조건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정당화된다는 게 아니라 네. 가끔씩,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을 무조건 뭐 나쁜 놈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럼요. 예.
나는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행동했고 별 아무 문제 없는 트러블이 없는 관계였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이 조현병이 좀 심각해진 단계의 사람이라면 네. 이거와 관계없이 자기만의 뭔가 피해를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봤을 땐 묻지마 사람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었던 것 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조현병 환자들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지만 조심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내 딴에는 몸이 불편해 보이시네,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이시네 하고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갑자기 이거를 자기를 죽이기 위한 밑밥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죽기 싫으니까 먼저 죽여야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넌 그냥 갑자기 죽는 건데. 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고. 조심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분 가족분들 중에 또 그런 성향이 보이거나 그러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정신병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 같이 막 나쁘고 그러지가 않으니까 어우. 차라리 초장에 빨리 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 게 맞죠. 예. 모두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런 관점이란 게 전 너무 처음이었고 좀 무서웠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계에 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럴 때에 또 무서운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현병 환자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가족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조현병 자체가 모두 이렇다라는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하나의 또 일부분에 관련된 사례일 뿐이니까 그 점은 꼭 알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렇죠.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부분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이 얘기만 마무리해서 돌비님 말씀처럼 모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맞죠? 네. 사실 이 돌비는 조현병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단계에 있다 그랬거든요. 되게 많이 진행된 상태. 네. 가족들이 방치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방치의 일이 있었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가족이 그런 게 있다면 그냥 굳이 애써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빠른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세계 여행자님의 이야기는 항상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들려주셨던 또 사람이 무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세계 여행자님은 귀신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 전부 다 가지고 계신 정말 또 시드무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거든요. 돌비 이세계 여행자 검색하셔가지고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